자, 지금 이제 요 세 번째 소문항은 요 gx에 대한 문제인데요.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미정계수 a, b, c가 있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c가 일단 음수고 a, b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c가 음수기 때문에 요게 두 실근을 갖겠죠. 지금 1차항은 계수가 0이고 x제곱 이퀄 마이너스 9c가 되니까 뭐예요? 이 마이너스 9c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9c에다가 플러스 루트를 한 거하고 마이너스 9c에 마이너스 루트를 한 거하고 이게 두 개의 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럼 A, B는 어떻게 되나요? A, B의 순서쌍은 A, B 이럴 수도 있고 B, A 이럴 수도 있고 두 쌍이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뭐가 가능해지느냐? A가 이렇고 B가 이렇든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루트고 B가 플러스 루트든지 간에 하여튼 세 개의 미정계수를 다 C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값은 결정이 안 되는데 세 개의 미정계수를 하나로 다 나타내는 데는 일단 성공이 된 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A, B가 이러할 때 A, B 각각을 다 C로 표현했는데 A, B가 위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GX를 나타내면 GX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위에 거일 수도 있고 밑에 거일 수도 있고 GX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이럴 때는 좀 센스를 발휘하면 좋겠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A가 위의 경우든 밑의 경우든 어떤 경우든지 양변을 제곱해 보면 A 제곱 이퀄 마이너스 9C잖아요. 응? 그리고 또 B가 위의 경우든지 아래의 경우든지 B는 A와 A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B를 A로 표현하고 여기서 C를 또 A로 표현해 보면은 뭐예요? 식을 두 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식을 두 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y제곱 이퀄 x라는 식하고 또 xy의 어떤 관계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거면 어떻게 해? 루트 x 집어넣은 경우와 마이너스 루트 x 집어넣은 경우를 두 가지로 해야 돼요. 근데 x의 자리에다가 y에 대한 식을 집어넣고자 한다면 그냥 바로 y제곱 하나의 식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식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그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A, B, C 미정계수를 C로 표현하기보다는 A로 표현하는 게 GX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GX라는 것은 무엇이냐? X 세제곱 AX 제곱. 그다음에 B는 마이너스 A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AX. 그리고 C는 이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9분의 A 제곱. 자, 이런 식으로 GX를 미정계수 3개 있던 것을 미정계수 하나만 포함하게끔 식을 이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조건이죠. 이제 GX에 대해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극대값은 양수다. 극소값은 음수다.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차가 24루트이다. 이제 이런 이게 다 필요 조건들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게끔 하려면은 이제 A 값이 특정한 값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극값을 가질 조건, gx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그러면 미분해 가지고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분 때려요. 미분 때리면 3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요것의 판별식 짝수공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라는 조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극값을 가질 조건, gx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든지 a가 0보다 크든지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극값을 갖고 그다음 이제 이 조건 극대값이 양수다. 극소값이 음수다. 이거부터 할까요? 극대값이 양수다. 극소값이 음수다. 그러면은 지금 요 판별식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때 이제 gx가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극대값이 양수란 조건, 극소값이 음수란 조건. 그러니까 x축이 이 극대 극소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조건을 식으로 쓰려면 뭘 해야 돼요? 극대값의 x좌표하고 극소값의 x좌표를 구해가지고
요 식에다 대입해서 극대값이 얼마다 식이 쫙 나와야죠. 극소값에 대한 식이 쫙 나와야죠. 그리고 걔네들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제 부등식을 써야 되겠죠. 물론 라지 A에 대한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먼저 x 좌표 구해야죠. 극대값 극소값 극대극소 x 좌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요 2차 방정 여기다 이퀄 0을 붙이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극대점 극소점의 x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근해 공식 풀어야죠. 요즘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근해 공식으로 x 이퀄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우리는 지금 a 제곱 플러스 3a가 양수일 때를 전제로 논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 두 실근이 뭐예요? 바로 극대점과 극소점의 x 좌표들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극대점의 x 좌표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겠죠. 그래서 이게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3a가 될 것이고 여기 극소점의 x 좌표가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3a 요게 될 겁니다. 되겠죠? 요거.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값을 x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양수일 조건을 a에 대한 조건으로서 얻어내야 돼. 하기 싫어지죠? 에? 제곱까지는 할만 하겠는데 세제곱까지 하려면 하겠네. 에? 요 제곱해 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a 제곱 나오고 a 제곱 플러스 3a하고 2a 제곱 플러스 3a에다가 곱해서 2배 하니까 플러스 2배 a 루트 a 제곱 플러스 3a 거기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해 하려면 하겠네요. 하려면 하겠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것을 직접 대입하는 방법 말고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알파라고 해봅시다. 이 작은 것을 알파라고 하고 이 큰 것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알파 베타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알파나 베타는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베타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것이냐? 알파 베타 각각을 요 3차식의 x 자리에다 집어넣었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걸 알고자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된다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계산이 편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항식 나눗셈을. 그러니까 요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면은 목과 나머지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과 나머지가 반드시 있을 텐데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식. 요게 바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몫은 1차식이겠죠?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목 1차식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죠. 2차식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G알파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3차식의 X에다 직접 알파를 집어넣은 결과는 뭐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냐.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 되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목과 무관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1차 이하인 나머지에다가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항등식,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구사하는 겁니다. 다항식 나눗셈을. 그래서 G알파는 뭐가 된다? 여기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나머지 1차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다. 베타 마찬가지입니다. G베타 또한 이 R베타하고 똑같은 식이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계산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구사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요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눈 몫은 안 구해도 되는데 하여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뭐 조립제법이니 나머지 정리니 이런 게 떠오를 수가 있는데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는 다 1차식으로 나눌 때 얘기예요. 1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2차식으로 나눈 결과는 나눗셈을 직접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눗셈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3차식 씁니다. 내가 계수만 써볼게요. 계수만
1하고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9분의 a 제곱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2차식 계수만 쓰면은 3하고 2a하고 마이너스 a하고 이렇게 써보고. 여러분 답안지에다가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답안지에다가 이 나눗셈을 계산하는 과정이 꼭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만 외우면 되지. 요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눈 몫이 어떻고 나머지가 어떻다.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렇게 두 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계산해야지. 자, 그러면 3에다 얼마를 곱해야 1이 나와요? 3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3분의 1을 일제히 곱해가지고 1, 3분의 2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죠. 3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2, 마이너스 9분의 2a 제곱이 되겠죠.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3에다가 뭘 곱해야 3분의 a가 나오나? 9분의 a를 곱해야죠. 그래서 9분의 a를 곱해가지고 3에다 9분의 a 곱하니까 3분의 2, 2a에다가 9분의 2 곱하니까 9분의 2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어디 이게 9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9분의 1 a 제곱. 그래서 어쩐지 다르게 나와가지고 같게 나왔었는데 하여튼 요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a 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빼보니까 2차 함계수 0이 되고 1차 함계수 위에서 밑에 걸 빼고요. 상수항 0이 됩니다. 지금 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 3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3분의 1 x 플러스 9분의 a가 나왔고 나머지가 1차항 계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상수항이 제로입니다. 상수항 제로.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 R 알파가 뭐겠어요? R 알파가 요 나머지의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럼 여러분 이거 좀만 더 간단히 해보면은 마이너스 9분의 2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3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분의 2로 묶으면은 a 제곱 플러스 3a. 지금 내가 칠판에 쓴 게 이게 딱 1차항의 계수예요. 나머지 1차항의 계수. 그리고 그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금 알파를 a에 대한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간단히 알파로 쓴 것이고 g 베타는 3차식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요 1차식에만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a 제곱 플러스 3a 하고 요게 이제 베타가 x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요거. 자, 그럼 여기서 뭘 알게 되느냐? 자, 문제의 조건을 다시 따라가 봅시다. 극대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양수란 얘기예요. 여기 양수. 여기 양수. 그다음에 극소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게 되냐? 봐 보세요. 마이너스 9분의 2 음수죠. a 제곱 플러스 3a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알파가 음수라는 거예요. 알파가 음수. 얘가 음수란 얘기예요. 얘가 음수. 응? 그다음에 그리고 이 극소값이 음수라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베타는 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 베타가 음수라는 조건으로부터 베타가 양수라는 조건이 또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뭐겠어요? 극대값 극소값 차가 24 루트 6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뺄셈을 계산해 봅니다. 여기서 요 뺄셈 여기 이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빼보면은 자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빼보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9분의 2 a 제곱 플러스 3a를 공통인수로 해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 여기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는 게 요 2차 방정식 두 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실근의 차를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근데 또 여기 이미 구해 놨으니까 바로 빼버려도 되겠습니다. 베타에서 알파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는 사라지겠고 플러스 루트에서 마이너스 루트 빼니까 3분의 2 루트. 그죠? 3분의 2 루트. 그래서 요
다시 쓰면은 9분의 2 a 제곱 플러스 3a 이제 얘를 a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 루트 a 제곱 플러스 3a가 얼마라고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24 루트 6. 24 루트 6으로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a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라지 a 값.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른 이제 양변을 제곱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또 6차가 나오니까 뭐가 더 편하겠어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식하고 루트 바깥에 있는 식이 같은 식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면은 그렇게 식을 만들어 가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 2하고 2 약분해 가지고 여기 6이 남겠죠. 그럼 벌써 6 루트 6 루트 안에 있는 거랑 바깥에 있는 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9하고 3을 우변으로 넘기면 3의 세제곱이 이제 그 분자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3a하고 루트 안에 또 똑같은 식이 있는데 요게 3의 세제곱하고 6 루트 6이 곱해진 게 지금 우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루트 안에 있는 거랑 루트 바깥에 있는 식이 똑같아지려면 3을 몇 개 집어넣으면 돼? 3의 제곱 남겨두고 3 하나만 여기 들어가면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식이 이렇게 돼요. 3의 제곱 곱하기 6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6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3a가 9, 6에 54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인수분을 통해서 a가 6 또는 마이너스 9 두 개의 정수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라는 걸 얻어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알파 베타가 뭐였다고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곱이 뭐 마이너스 3분의 a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얘가 어찌해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a 양수만 취하게 되는 것이니까 최종 결론은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제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고 또 그다음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풀이가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요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팅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gx가 극대점의 x좌표가 알파, 극소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식이 뜻하는 바는 지금 뭐냐면은 극대값 g알파에서 극소값 g베타를 뺀 것이니까 얘를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인테그랄 베타부터 알파까지 g 프라임 x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gx를 구했으면은 g 프라임 x 구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 이 g 프라임 x 3x 제곱 플러스 2ax 맞나요? 2ax 마이너스 a 요게 이제 g 프라임 x가 들어가는 요 식을 구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것의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공통인수가 쪽쪽쪽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넓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6분의 블라블라 나오는 거 그 공식. 그럼 이제 그걸 써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요게 6분의 여기 2차 함계수 3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요 값이 지금 여기 24분의 루트 6으로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주어진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활용한다면은. 그럼 얼른 암산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2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2가 되는 거니까 6루트 6을 남겨놓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8 곱하기 6루트 6이 된다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란 얘기예요? 2루트 6이 된다는 얘기예요. 2루트 6. 여기 세제곱근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2루트 6으로 구해진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루트 6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a란 얘기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란 얘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되나요? 요거 제곱하고 9분의 4a 제곱에서 요것의 4배를 빼 그러면 3분의 4a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될 텐데 요게 바로 2루트 6이란 얘기니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걸 계산해 보면은 자 요게 이제 4, 6에 24잖아요. 24. 그러면 24를 암산합시다. 24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지금 요거 등식 조건에서 루트 바깥에 있는 2하고 루트 안에 있는 4는 다 약분을 시켜버리겠습니다.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루트만 남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같아야 되겠죠? 9를 곱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3a 그리고 9, 6에 54 마이너스 54 이퀄 0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a가 6과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이 풀이 정접분의 기본 정리와 넓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아주 훌륭하죠. 이렇게 이제 했다면 잘 생각한 건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9를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 2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점은 발생한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는 요 알파 베타 곱이 음수기 때문에 라지 A가 양수만 돼야 된다. 이제 그것을 파악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접분의 기본 정리로 가게 되면 여기서 6하고 마이너스 9 두 개가 그냥 다 해가 되고 그걸로 논의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 약점이 있긴 합니다. 약점이 있지만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 거죠 사실은. 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논술 만점 받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다. 뭐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거의 뭐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이 문제만 고려하자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해판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왜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실근 몇 개 가질 것이냐?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x축랑 몇 개의 교점을 가질 것인가? 그 문제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극대극소를 파악하잖아요. 극대극소를 파악해. 그리고 나서 극대극소의 개수만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알 수는 없고 뭘 파악해야 돼요?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극점 3개라는 건 파악했어. 근데 극점 3개라고 해서 근이 개수가 결정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요 극소값은 음수인데 요 극소값은 양수가 돼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존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값의 부호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근의 개수의 최종 결론을 내려면. 그러면 그 값의 부호를 판정하려면 어떻게 했어? 미분해서 얻은 도함수에다가 이퀄 0을 붙인 방정식의 실근을 파악해서 이제 그 극점 x좌표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원래의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x좌표들을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부호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근해 공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결과를 또 집어넣어 3차식 또는 4차식에다가 그럼 그걸 그 복잡한 식을 세제곱하고 네제곱하고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뭘 이용한다? 바로 다항식의 그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 요 테크닉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좀 아셔야 되겠고